저희가 항저우와 심천 두 곳을 갔던 이유는 알리바바가 태어났고 딥시크가 태어난 곳이라고 그래요. 제조 역량이 모두 다 모였을 때 어떤 것들을 만들 AI의 마지막 단계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나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을 테슬라로 봐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그러니까 더 싸게 G1이라는 걸 16,000달러 수준도 너무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올라왔거나 느낌이 많이 들어요. 중국은 대체로 상해 그리고 베이징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 탐방은 선전하고 항저우였어요. 큰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저우와 심천 두 곳을 갔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딥시크가 2025년 1월에 나오고 나서 그게 중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에 중국 탐방을 항저우를 방문한다고 할 때 저희 고객분들조차도 거기는 딥시크의 항저우잖아 할 정도로 지금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낸 약간 원천이 되는 알리바바가 태어났고 딥시크가 태어난 곳이라고 우리가 항저우를 안 가볼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심초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제조 역량이 모두 다 모였을 때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했던 것 같고, 거기서 우리가 봤던 건 이제 중국의 제조 역량이 단순히 가성비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싼데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잘 만든다를 좀 배웠던 것 같아서 아마도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양쪽 면에서 지금 중국의 레벨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기에 굉장히 좋은 일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딥시크에서 이제 일어난 보안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딥시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조금 제한하는 분위기가 많이 강하잖아요. 네. 그에 반면에 이제 GPT 같은 경우는 유료 모델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딥시크는 무료 모델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규제들이 좀 이제 나와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물론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도 필요하고 규제 수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느꼈던 건 딥시크를 정말 많은 중국 기업들이 활용하기 시작했고 MOU를 시작했다라는 거는 많은 산업군에 있어서 효율화를 시키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 사용은 상당한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딥시크가 직접적으로 해외 진출을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제 기업들에게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를 제공하면서 간접 진출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BYD 자율주행차를 딥시크랑 같이 개발했는데 딥시크의 자율주행이 삽입된 제품은 못 팔게 한다거나 이런 규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스럽긴 하나 아직까지는 중국 내부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AI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에 관한 질문인데 수준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쟁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AI의 결국 그 마지막 단계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로봇에 AI가 장착이 되면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생산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종국에는 이게 정말 전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패권과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누가 가장 잘 만들고 싸게 많이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방문했던 항저우의 항저우 육소룡이라고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있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왜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중국의 춘절 그런 TV 행사에서 그런 무용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손수건 던지고 받고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이 유니트리라는 기업의 H1이라는 로봇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G1이라고 하는 더 보급형, 이게 지금 16,000달러 정도니까 굉장히 싼 거거든요. 우리가 그나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을 테슬라로 봐왔던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냥 더 싸게 G1이라는 걸 16,000달러 그거를 뭐 나중에 10,000달러까지 낮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런 고품질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다? 그리고 딥시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두뇌에 넣는 거는 금방 이루어지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AI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반면에 국내는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탐방 통해서 중국 소프트웨어 발전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띄게 보였는데 이에 관한 시사점도 있을까요? 2023년도에 GPT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전부 다 AI를 향해 달려갈 때 중국 어떻게 보면 규제 발목에 있어서 뭔가 AI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선입견을 저희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 1월이 되고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목격한 것은 이제는 중국의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딥시크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준으로서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느꼈고, 중국을 우리가 처음에는 걔네는 싸게는 만들지만 퀄리티는 안 되라고 생각했지만 싸게 만들면 퀄리티가 금방 따라잡아 버렸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소프트웨어는 그 격차를 따라잡는 속도가 하드웨어보다 분명히 빠를 거다. 비용 효율은 이미 딥시크로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 기존 우리가 보고 있는 최고 레벨의 소프트웨어를 따라잡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걸 느끼면서 저는 약간 무섭다. 중국이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수준도 너무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올라왔거나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중국 기술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저는 중국이 딥시크 전과 후로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의 자신감도 있지만 일단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면서 네. 이번에 보면 민영기업 자담회하고 마인과 뭐 시진핑이 악수를 하고 이러면서 최근 양회에 나온 얘기들도 보면 중국의 투자를 접어야 되는 단어가 공동부유라면 중국에 다시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 선브론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중국의 AI가 오늘 계속 얘기했던 게 미국의 턱밑까지 쫓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럼 우리는 그 작년까지만 해도 AI는 미국의 기업들이 독점을 할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아닌 게 지금 증명이 딥시크로 인해서 됐고, 그렇다면 미국의 AI가 100점이라고 했을 때 중국이 한 8, 90점까지는 쫓아왔는데 네. 주가는 미국은 150점, 중국은 20, 30점에 머물렀던 거죠. 그렇다면 이게 갭이 좁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테크 기업들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격차가 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적어도 2025년은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게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좀 정리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공동부에서 선불론으로 왔다라는 거는 중국에서도 이제 한 명의 천재가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회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근데 그 한 명의 천재라는 게 꼭 인간이 아닌 AI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중국이 기술력으로는 모든 건 증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과연 이 주식시장에서 가격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올해 시장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단기간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네. 과열 해소 국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언제든지 뭐 정보의 기조가 바뀐다거나 이럴 때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저는 이번에 가서 조금 인상 깊었던 건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도 생각보다 이익이 가파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보면 강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같은 산업에 여러 기업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 산업 내 비아디 같은 기업들이 보면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굉장히 가격 경쟁력 있게 잘 만들어내는데도 네. 마켓 쉐어를 넓히기가 쉽지 않은 건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다른 브랜드들도 제품 수준이 그 정도로 높으면서 그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네. 중국 기업 간의 경쟁이 너무 격화된 산업에서는 최종 승자가 누군지를 찾아내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투자할 때는 넘버 원만 볼 건 아니고 넘버 네. 원, 투, 쓰리의 구도를 잘 보면서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팀장님도. 네. 네. 일단은 중국 시장 하면 신흥 시장으로 아직까지는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에 대한 자산 배분을 보면 신흥 시장에는 더 큰 리스크와 큰 리턴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저는 ETF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을 하나하나 골라가서 투자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이고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글로벌엑스의 ETF도 다양하게 있고 다른 회사들의 ETF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 중국 ETF들 살펴보시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관세 이슈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또 중국에는 어떤 리스크가 또 있을지 궁금합니다. 결국 최근 고객들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트럼프의 관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 중국 기업들이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탐방을 가서 느꼈던 건 중국은 역시나 내수 마켓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내수 마켓만으로도 거대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아디가 2024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량을 판 기업인데 470만 대 중에서 거의 430만 대 정도가 내수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마켓 자체가 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기업들이 성장은 상대로 조금 자유로운 것 같고요. 그리고 더해서 봐야 될 부분은 그런 관세 영향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재정 정책 규모를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있고 2025년에 메인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소비 진작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가전 같은 것들의 교체 주기를 가속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관세가 있지만
중국의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이 여전히 충분히 큰 마켓 그리고 정부 정책을 지원하면서 아직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녹화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녀와서 네. 직접 찍은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또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요. 한 번 더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많이 또 정리가 다시 되네요. 또 한번 저희가 보고 온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또 어떻게 투자에 접목해야겠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중국을 갔다 온 직후에 지점장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조금 피곤하겠지만 중국 다녀온 이야기 한 5분만 들려줄 수 있으라고 하는데 제가 심천 이야기를 40분 동안 떠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네. 그 기업들이 너무너무 임팩트 있었다고. 확실한 건 중국을 가보기 전과 그리고 중국을 다녀온 후에 저희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중국이 훨씬 더 미래에 가 있구나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기회가 닿는다면 홍콩과 심천 먼 거리가 아니니까요. 꼭 심천 한번 방문해 보시라고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중국이 3번째 방문이었는데요.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올해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10년 전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었고, 5년 전보다도 발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주가 반등처럼 중국 사회 그리고 중국의 기술들이 앞으로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지점장님, 팀장님과의 컨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자막을 통해 지점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성공적인 투자와 내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미래에셋 스마트머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